FOMC 회의가 결국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 동결로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됐는데요.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과 함께 시장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연준은 다시 한번 공개를 했고요. 다만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고용 쪽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장 전망치는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올려잡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으로 연준의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앞으로의 연준의 금리 인하는 두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올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영향이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영향에 머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금리 동결과 관련돼서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크게 놀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되려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나름 긍정적으로 풀이하는 내용에 언급을 하자 이 부분과 관련된 하나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는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고용 그리고 인플레 지표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안정화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여름부터 해서 많게는 세 차례까지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경제 지표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그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함께 90분 동안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30일간의 부분 휴전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었죠. 오늘은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전화 통화를 1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완전 휴전과 관련된 의지를 양국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을 했고요. 그 전날 푸틴 대통령이 무기 지원하지 말아라라고 내용을 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에너지라던가 원전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면서 양국이 서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다가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이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최종 종전과 관련된 논의가 나올 수 있을지 일단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나름의 조율점을 찾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해당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기업 이슈로 좀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C 컨퍼런스 발표 이후 주가가 되려 시간 외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월가에서는 나름 긍정적인 평가들을 간밤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 더욱더 긍정적인 성장 전망을 가지고 가도 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주요 증권사들의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을 한번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보유한 비교 불가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독보적인 로드맵을 강조하면서 블랙웰 울트라와 루빈 시리즈가 AI 컴퓨팅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펠 같은 경우는 올해 동안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상위 4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360만 개의 GPU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는 작년 호퍼 GPU 판매량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죠. 이 AI 컴퓨팅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강력한 로드맵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오는 27년까지 AI 반도체 시장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맞춤형 반도체나 기타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루빈 시리즈 출시는 향후 2년 동안 AI 반도체 시장 안에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GTC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던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로드맵 그리고 기술 전략은 일단 월가에서는 높은 평가를 나름 받고 있습니다. 이 AI 가속화와 컴퓨팅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런 한편 젠슨 CEO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안에서 반도체 생산을 계속해서 넓혀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이 파트너사들도 미국 내 제조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TSMC와의 협력 소식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일단 증권사들 매수 의견 유지와 목표 주가 상향으로 앞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심리 기대감을 간밤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긍정적인 호평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대 상승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낙폭을 나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상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이 이 켄터 피츠제럴드에 40년 동안 이끌었던 수장이기도 했죠. 근데 이 해당 기관에서 간밤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하면서 비중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투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오늘 장 기준으로는 4%대 상승을 보이면서 235달러 선에 주가는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일단 최근 테슬라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40% 넘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켄터 피츠제럴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요인들도 이 시기별로 정리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주요 이벤트들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는 25년 6월부터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처음 공개하고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중국과 유럽에 출시되는 것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내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26년도부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요. 또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25년 하반기부터 26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양산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로드맵을 놓고 봤을 때 현재 겪고 있는 주가 상태 충분히 매력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안에서도 로보택시 사업이 테슬라의 미래 성장 전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올해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에너지라던가 자동차 부분의 회복도 올 한 해 동안은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1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의 실적이 다소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유럽과 중국에서 현재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 1분기 실적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 전체 매출의 2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 안에서 경쟁사들과 어떤 점유율을 놓고 경쟁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테슬라 주가 괜찮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은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SEC가 2020년도 12월 이 리플 측을 향해서 증권 소송을 걸었는데 지금 횟수로는 5년 만에 이 항소를 포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리플 랩스를 제외하고 다른 코인들이나 이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이미 모두 항소를 포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항소 포기도 정말 시간 문제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간밤 리플랩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 최종 항소 포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리플 같은 경우는 간밤 12% 정도 급등하면서 2.4달러 선까지 가격 회복을 보였고요. 이 대장주인 리플의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자 다른 코인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전반적인 추세가 다시 한번 전환이 되는 것일지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계속해서 파악해 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